자, 이제 수원의 네 번째 단원인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자, 일단 뭐 첫 번째 지수함수가 뭔지부터 일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미지수를 지수 위에 올려놓은 이런 함수 있지. A의 X승 값은 이제 한 값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선 그래. 모든 X에 대해서 한 가지 값에만 대응이 되어야지만 그걸 함수를 하는데, 자, 1이 아닌 양수 A를 설정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A가 그러면 0과 1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A가 양수야?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인데 또 1은 아니야? 그럼 이제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를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Y는 A의 X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다. 특히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울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니네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 2차 함수를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면 일단 식을 써두고 X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그 규칙의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숫자가 바뀌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고 요게 바뀌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구나 라고 점검한 것처럼, 오른쪽 위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의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줄 텐데,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수함수는요 무조건 0,1을 지나게 된대. 왜냐면 Y는 A의 X승 그래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밑에 상관없이 0의 0승 빼고 나머지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X 대신에 0 대입하잖아. 그럼 무조건 1 나오기 때문에 지수함수 다 까먹어도 좋은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 딱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무조건 0,1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0,1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A값이 1보다 큰 경우하고 A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일단 이거 그냥 규칙 정리하기 전에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배우는 게 처음인 것처럼 설명해야 되니까 Y는 2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다른 방법 없다? X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 밖에는. 자, 내가 X 대신에 0 대입해봤더니 0,1. 0 넣으니까 1 나와? 1 넣었더니 2 나와? 2 넣었더니 4대. 3 넣었더니 8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4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부드럽게 연결해봐. 2차원짜리도 그랬거든? 그래서 Y는 2X승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0,1을 지나면 증가함수구나. 그럼 이거에 비해서 선생님, Y는 3X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X 대신 0 대입하면 1 돼. 근데 1 넣으면 2보다 큰 3이 되고, 2 집어넣으면 이미 9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증가할 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구나.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분의 1보다 작은 3분의 1.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4분의 1보다 작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라 0으로 갈 때도 좀 더 빠른 속도로, 무한대로 확 이렇게 커질 때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점점 연결돼서 빠르게 커지는 하여간 이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성질. 밑이 1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뭘 그랬거냐?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물론 얘도 우리가 X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식을 정리해보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라 아까 그래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겠다는 건 Y축에 그 그래프를 대칭한다는 뜻이니, 하얀색 그래프와 정확하게 Y축에 대칭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다음 마지막 Y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라. 3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Y축에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노란색과 Y축에 대칭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 성질의 두 번째는, A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이 함수는 뭐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함수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죠? 점점 그 분수함수처럼 Y는 0이라고 하는 X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Y는 0이자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라는 요 세 가지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찾지 말고 니네가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자, 여기 2번, 3번 요 사이 부분에 네 가지 함수의 그래프 한번 대략 그려보고, 세 가지 특징, 무조건 0,1을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기준이 돼. 0,1을 지난다는 저 점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이제 기준이 되는, 마치 원의 중심이나
2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0,1을 지나고,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뭐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거 이제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은 있잖아. 니네 봐봐. 야, 이게 x축방으로 평행 이동하면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사실은 x축방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실제로 그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y축방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 모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첨언을 하자면, y축 평행 이동,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뒤에 뭐 문제 풀면서도 계속 개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내용들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해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예쁘게 한번 잘 그려봐. 백화점을 갔군. 백화점을 갔어. 문자가 왔어. 백화점. 그 카드 긁으면 문자 오잖아. 오늘 우리 딸 가방 사러 가는 날이거든. 초등학교 입학 가방. 그게 무슨 백화점까지 가냐. 그냥 동네 시장에서 2, 3만 원짜리 사주면 되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래 쓸까? 니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방을 오래 썼어? 6년 썼어? 그래? 그럼 뭐 그러니까 나는 아니 백화점에서 또 이렇게 막 무슨 명품 같은 그런 거 사면, 명품까지 아니겠지만 설마 명품을 사겠어? 근데 내가 가서 환불해버릴 거야. 범죄의 표적이 된다. 좋은 가방 메고 다니면 나쁜 놈들 봤어. 쟤 좀 사는 집에 애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옷도 일부러 좀 후질근한 거 좀 입히고, 가방도 좀 중고나라 네이버 어플 딱 해서 하면 2만 원, 3만 원이면 가방 사는데 그거 메고 보내라. 뭐라고?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 것도 좀 있냐? 그 초등학교는 좀 없지 않나?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애들 머리가 크잖아요. 그런가? 그럼 안 와? 그때쯤 좀 좋은 거 사주지 먹으면. 그래서 그랬다. 너 그랬더니 그래서 장인어른이 자기가 사주겠다 그러시더라고. 나이스. 내 돈 굳었어. 농담이고. 뭐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상관없어. 왜? 뭐가 뭐? 자를 거니까. 아니 편집 안 해. 옛날엔 편집 다 했는데 귀찮아서 이제 편집 안 해요. 왜? 막 사생활 다 부르시는데. 야, 봐야 몇 명 보냐? 봐야 뭐 100명도 안 보는데 뭐 가서 뭐해. 괜히 돌아다니는데. 야, 선생님 뭐 다른 학년 수업할 땐 더 해. 뭐 지수 엄마 뭐 음식물 쓰레기 잘 안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보고 버리라 그런다 맨날. 재활용 좀 버리지. 별게 다 해요. 뭐 상관이 있냐 그런 게. 누구지? 4700 혹시 번호 아는 사람? 모르지? 누가 내가 볼 때는 학원에 못 와요 못 잊어요 그래서 전화인데 수업 중이야. 자, 다 정리를 했다면 이제 선생님이 그 왜 우리 옛날에 기억나나?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왜 이렇게 기본적인 포맷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면 걔를 표준으로 바꿔준 다음에 도대체 어떤 함수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려주는 건 이제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포맷, 평행 이동하기 전 기본적인 4가지 포맷을 지금부터 그려줄 테니까 요거를 외워주셔야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수월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예제 문제 보면은 그래프 그려라 그런 문제는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하기 위해 일단 기본적인 4가지 컨셉을 좀 설명을 할 텐데 볼게요.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0,1을 지나는 증가 함수 가장 기본적인 Y는 2X승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감소함수에 대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설명했고 뭐냐면 Y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2의 마이너스 X 또는 2분의 1의 X가 이제 감소함수인데 근데 이 함수를 그럼 만약에 X축의 대칭 이동해라. 그럼 X축의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그럼 양면을 마이너스로 곱해야 되니까 그럼 이 함수를 그래프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2의 X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되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한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X축 대칭 이동 되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감소함수.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또 대칭 이동해도 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 되는데 그럼 결과는 이제 마지막 함수가 바로 요거죠. 첫 번째 함수랑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제 원점 대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를 해도 되고 자, 이게 4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2가지만 들고 이제
뒤로 넘어갈 거야 이제. 예제는 뭐 다 설명한 거니까. 그럼 이런 게 이게 기본이라면 선생님 y는 해봅시다. 3의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평행이동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포맷인 y는 3의 마이너스에 뭐 하는 거야 지금 x의 그래프를 생각한 다음에 x 대신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한 거야. 낚이면 안 되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한 거니까 x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원래 뭐였을까? 걔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까? 낚이지 마.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원래 기본 포맷의 함수가 이 함수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0,1을 지나던 이렇게 감소함수였는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여기 기준인 거야. y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 나는 이제 1,3을 지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뭐랬어? y축방의 평행이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위로 두 칸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2라고 하는 점근선을 갖는 그럼 얘가 평행이동 됐으니 모양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끝. 자, 근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 가지만 더 듣고 정리할 시간 주도록 할게. 자, 선생님,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럼 요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주세요. 그럼 이 함수는 원래 뭐였다?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의 그래프였다, 원래. 근데 x 대신에 x 더하기 들어갔으니 x축방으로 마이너스만큼 그 다음에 y축방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기본 포맷이 뭐였다고?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 있는 원래 기본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게 되고 y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y는 0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간 y는 3을 점근선으로 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행이동 됐을 뿐이니까 그럼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데 얘 지나는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 사실은 x 대신에 0 집어넣는 게 필요해. 절편. 근데 x에 0 넣어봤더니 양수 나오고 y절편이 양수가 되니까 밑에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를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까지만 정리할게. 자, 그래서 기본 그래프 4개 하고 두 가지 예제 정도만 여기 뭐 알아서 적어 거기 어디 뭐 빈칸에다가 알아서 적어주면 돼. 자,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난 거야 사실은. 진짜야?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슬슬 하나씩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가 끝. 지수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영상 봐봐. 그 고의 영상 같은 거 한번 봐봐. 고의. 그럼 엄청 다른 얘기 많이 해요. 별의별 얘기 다 해. 옛날에 선생님 군대에서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반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른데 애들이 좀 약간 멀티가 좀 된 반은 내가 필기할 시간을 많이 안 줘도 되는데 어떤 시간은 좀 필기할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는 반이거든. 그럼 기다리면 심심하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게 방송사고 같은 느낌.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되죠. 470 누굴까? 너는 누구냐? 자, 그러니까 뭐 2차 함수 같은 거야 그냥. 이것도 난이도로 보면 낚시하면 얘기했지만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자, 뒤에 넘어가면 뭐 2차 함수,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뭐 대칭이동 평이동은 됐고 지금 나 설명한 거야. 다음 페이지 갈게.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중요한 거 a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으면 fx가 최대일 때 거꾸로 전체는 이제 최대가 되고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수가 최대가 될 때 전체는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그 어떤 대소 관계가 바뀐다. 뭐 그 정도의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이게 다인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각각의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뭐 기억해둘 만한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뭐 지수 함수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이건 거의 지수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우리 딸 이름도 지수인데, 지수인데. 자 1을 집어넣어 3 나온다. 확인해 볼까요? A에 B 더하기 C가 3이래. 2 넣어서 9 나온대. 2 넣어볼까요? A에 2B 더하기 C가 이 9래. 근데 3 넣은 거 A에 3B 더하기 C가 궁금하대.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이거고, 이건 더 이상 뭐 함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적당히 잘 계산하라는 건데, 그럼 이제 지수는 뺄셈이 불가능하니까 얘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 그 얘를 얘로 나눠요. 얘를 얘로 나누면은 9를 3으로 나누니까 결과는 3이 남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지수에서 얘 지수를 빼니까 A의 B제곱이 되고, 그래서 일단 A의 B제곱이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는 A의 B 더하기 C승이라는 놈이 A의 B승 곱하기 A의 C승을 의미하고, 근데 이 친구가 3이라는 얘기는 얘가 3이니까 얘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끝난 거야? 자, 그래서 네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이 친구 A의 B승에 전체 3승에다가 A의 C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A의 C제곱인 1에다가 3의 3승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27이 정답이 된다. 이건 뭐 함수적인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건가 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래. 지수 함수의 첫 번째 함수값에 대한 얘기다. 자, 이제 대표형 1번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다 라는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대표형 2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 있는 그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살짝 좀 들어가는데, 볼게. 적으세요. 자, 이 우리 교재 탑솔루션에도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을 때,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원래 함수에 a를 집어넣은 결과가 b가 되게 된다면 역함수에 b 집어넣으면 a 나오게 된다는 거. 뭐 그림으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정의역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f와 이렇게 대응되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a를 넣으면 b가 나오니까 역함수는 b 넣으면 a가 나온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지.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역함수 문제를 푼단 말이야. g야 g, a, b고 f고. 자, 두 번째 볼까? 물론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미리 약간 스포를 하자면 다음 단인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지수함수의 역함수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볼게. 이 친구의 역함수에 a를 집어넣어 b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b 넣으면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함수 여기다가 b를 집어넣은 결과인 2분의 1의 b 빼기 1이 a예요.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 G2A의 값이 궁금하고, 그럼 그 K를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봐. 역함수에 2A 집어넣어 K가 나왔다면 원래 함수에 K 집어넣어서 2A가 나왔을 것이고, K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2분의 1에 K 빼기 1승이 뭐가 나온다? 2A가 나오게 됐더라. 그 얘는 지금 얘하고 얘를 연립함으로써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뭐래니? K를 B로 나타내라. 난 A가 싫어요. 그럼 A를 소거해야 되니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눠버리면, 자, 이 A를 A로 나누면 2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우리 얘를 얘로 나누면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야 되니 K-B승이 될 것이고. 인정? 그럼 2의 B 빼기 K가 지수법칙 2의 1승이고, 그러므로 B-K가 1이 되고, 네가 궁금한 K는 B 빼기 1이다. 이것도 뭐 사실 그냥 뭐 계산 문제 등록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어. 3번 조금 어렵다. 2번까지는 그냥 뭐 좀 약간 잉여스러운데, 3번은 좀 설명할 것도 많고 좀 그래. 물론 쉽게 푸는 방법 있어. 3번에 이거 다 12제곱 해버리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나 일부러 어렵게 풀 거야. 지수 함수의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 3번 문제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야.
선생님 저 쉬운 방법을 아는데요. 근데 그 방법으로만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킬러 문제 중에는. 3번 문제 들어갈게. 자, 여기 볼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싶으면 분모에 있는 지수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여기도 12제곱, 여기도 12제곱, 12제곱 시점에서 진짜로 계산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그냥 제일 무난해.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해. 알겠지? 근데 나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좀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두 가지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우리 교재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좀 정리해 주는 거니까 잘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이게 봐봐 정리할 게 많지 꽤 양이. 자, 첫 번째 설명이 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A가 1보다 크고 X1과 X1과 X2 중에 X2가 크다. 그럼 A의 X1과 A의 X2는 과연 어떠한 대소관계를 갖게 되느냐? 밑이 1보다 크니 대소관계 바뀔 일이 없어서 X2가 여전히 큰데 근데 만약에 A값이 0과 1 사이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X1과 X2의 비율이 X가 더 크다. 이번엔 A의 X1과 A의 X2제곱의 대소관계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대소관계 바뀐다.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이것도 쓸 거야 이 문제에서. 자, 두 번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방법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건 바로 뭐냐면 어떤 네모에 세모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 1보다 크기 위한 조건을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준서가 그래도 좀 기억나는 것 같으니까 준서한테 한번 선생님이 잠깐 이제 진서 미안. 지금 상처받았어 지금 표정이. 어떻게 아직까지 내 이름을 몰라라는. 그지. 진짜 미안해. 너도 윤흥식 선생님이라 그래 그러면. 알겠지? 자 볼게. 0.9에 마이너스 0.1승. 이거 1보다 클까 작을까? 딴 친구들 생각해봐. 얘가 1보다 클까 작을까? 1보다 작다. 아니다. 난 1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혹시 난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준우 어떻게 생각해? 응? 어떻게 생각해? 1보다 큰 거 같아 작은 거 같아? 지각대장. 별명을 붙여야겠다. 지각대장. 1보다 커 작어? 작대. 1보다 작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할 수 있어. 두 명이 일단 1보다 작다라고 지금. 어떻게 생각해? 1보다 큰 거 같아? 작다고. 다수결의 원칙? 이거 안 좋은 거야. 공산주의냐 여기가? 야,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는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우린 정리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를 막 배웠는데 그럼 이거의 값을 확인하려면 봐. y는 0.9의 x승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 0,1을 지날걸? 그냥 진감수야 감소함수야? 미치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었어? 음수를 집어넣었어. 음수를 집어넣은 그 결과 1보다 커요.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떠한 지수식이 1보다 크기 위한 방법은 맨날 그래프 그리는 건 힘드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역수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세모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역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네모가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라면 역수를 해야 되니까 세모가 음수가 돼야 된다. 그 원리는 사실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기본적인 원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이거야. 이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지수에 음수의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내가 밑이 1보다 작거든. 근데 역수했거든.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 주셔야 된다. 자, 이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였던 거야.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킬러 문제. 지수도 나름대로의 킬러 문제가 있어요. 진짜야. 막 고2, 3 옛날에 막 문과들 막 문제 내는 거 보면은 막 와, 이거 어떻게 대수 비교하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땐 이 원리를 이용해 줘야 돼. 적당한 뭐 양변에 몇 번 곱해서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자, 대표형 3번 이렇게 됐고 이제 정리가 됐다면 문제 풀이를 나 참 분명히 얘기지만 나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야. 다시 12승강 하면 돼. 그러면 돼. 아마 다른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실 거야. 나쁘다는 건 아니야.
선생님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탑 솔루션 1번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밑이 같은 A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게. 야, A하고 C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려고 얘는 3분의 1에 3분의 1승이고 얘는 3분의 1에 4분의 1제곱이래.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오히려 작은 결과 돼. 그럼 3분의 1, 4분의 1 중에 3분의 1이 크니까 오히려 오른쪽이 크다. 되겠니? 그래서 A하고 C 중에 누가 크다? C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B하고 D도 비교해 볼 텐데, 선생님 그럼 B하고 D도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B는 4분의 1에 4분의 1제곱이고 그럼 D는 4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작고 밑이 1보다 작은데 지수는 이쪽이 더 크니 오히려 대소관계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 후보, 최소는 A나 잠깐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차례대로 걸렸으니까 최소 먼저 계산할게. A나 D 중에 일단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지금 이게 보여? 3분의 1에 3분의 1승이랑 4분의 1에 3분의 1승이랑 누가 더 큰지 좀 알겠니? 헷갈리지? 그럼 어떡하라고? 나누는 거야. 지수식은 어떻게? 선생님 3분의 1에 3분의 1승에서 4분의 1에 3분의 1승을 나누는 거야? 선생님 나누으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니야. 이거 3분의 1에 3분의 1승에 이게 지금 나누기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역수가 돼서 4의 3분의 1승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지수법칙에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3분의 4의 3분의 1승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본다 그랬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지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물어볼게. 이거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크지? 내가 1보다 큰데 역수 취하지 않았으니 음수지수 취하지 않았으니 얘는 1보다 크다. 자, 얘를 얘로 나누는데 1보다 크다는 건 분자하고 분모 중에 분자가 커야 된다는 얘기고 요게 제일 작다는 거야. 4분의 1에 3분의 1승. 자, 그래서 D가 가장 작은 친구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되게 어렵게 일부러 푸는 거야 진짜로.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야. 그럼 최대의 후보. 이 두 친구가 이제 최대 후보예요. 누가 큰지 알겠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C를 B로 나눠볼게. 자, 3분의 1에 4분의 1승을 뭐로 나눌 거냐면 4분의 1에 4분의 1승 나누고 그러니까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 친구도 3분의 4에 4분의 1승이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1보다 크네. 그럼 분모하고 분자 중에 우린 지금 제일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자, 분자하고 분모 중에 1 크니까 분자가 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친구는 C.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어려운 지수의 대소 관계 비교할 때도 요 두 개념 이용하면 거의 해결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고, 알겠죠? 저건 약간 좀 실전적인 개념. 자, 우리가 어떤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방법은 딱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로그도 나중에 또 비슷한 게 나와요. 또 그때 설명해 줄게. 자,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대표형 3번 문제 정리 거 정리해줘. 시간 줄게. 요즘에 음성인식 기술이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이런데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하면 막 이상하게 나왔잖아?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제대로 인식하더라고. 그러니까 타자치기 치는데 수업 중 누구냐? 왜?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입력이 되더라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아졌어. 근데 너무 이게 발달되는 것도 좀 약간 좀 겁나기도 하고 좀 그래. 가끔 그런 생각 들더라고. 요즘에 무슨 LG에서 자기네가 이제 뭐 그런 어떤 IoT 이런 기술에 대한 그런 CF를 찍는데 그냥 막 좀 약간 좀 그 광고를 보니까 아 진짜 저런 생활이 되면 좀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남은 냉장고의 재료로 뭘 만들어 볼까요? 막 이러면서 막 냉장고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 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 기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좀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않냐? 그게 다 빅데이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 듣는 막 노래 그런 거를 걔가 막 다 해서 그 노래 장르와 그 어떤 뭐 그 비트수라든지 막 이런 걸 다 걔가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 빅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출근할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결혼한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전화를 해.
그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게 난 삑 이거 쉬리가 있으니까 삑 누르고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 정도는 쉬운 기술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내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이 시간에 이런 발음이 들어오면 이거는 엄마의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것도 혹시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서워. 무서운 세상이야. 자, 대표형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부터의 문제들은 일단 뭐 난이도로 보면은 4번, 5번 좀 쉽다.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그게 뭐지, 왜? 마네킹처럼 왜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걸 보면 약간 혐오감을 느끼는 그걸 무슨 뭐의 계곡이라고 부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처음엔 귀여워. 근데 그 로봇이 점점 사람을 너무 닮아가잖아? 그럼 어느 순간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 소름이 돋는 막 그런 그게 약간 있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혹시 아는 사람? 알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단순 대입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부터 그냥 바로 개념 없이 들어갈게. 자, F의 P분의 2라 함은 A의 P분의 2제곱이야. 근데 우변에 있는 F의 2에 전체 P분의 1승을 해라? 그럼 F2는 2 대신에 집어넣으면 A의 제곱인데 그거 전체 P분의 1승이니? 그럼 지수법칙에서 A의 뭐가 되냐면 P분의 2가 돼서 왠지 모르지만 일단 좌변하고 우변은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잘 사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니은 볼게요. 선생님, F의 마이너스 X는 A의 마이너스 X야. 그다음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F의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의 X야. 같냐?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그래프 치면 Y축에 대칭한 거고 이건 X축에 대칭한 거니까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디귿 볼게. 자, 좌변에 있는 fx 세제곱은 a의 x의 세제곱이고 우변에 있는 fx의 전체 세제곱은 ax의 전체 세제곱이라 이게 a의 3x거든. 자, 3x랑 x 3승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디귿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개념도 없어. 그냥 이건 단순한 어떤 지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이었습니다. 재미없군요. 5번도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6번이 그나마 조금, 7번도 그래 그나마 썼어. 다음 주 화요일 날 5시간 20분 동안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이 20분 있어요. 20분 만에 먹기가 좀 현재 힘들기 때문에 풀만 5분씩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유들 있게 다 그러시더라고 보통 보면. 우리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도시락을 싸워도 되고 아니면은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왔다 갔다 좀 귀찮으면 그냥 집에서 뭐 도시락 싸우는 것도 본 도시락에 도시락 싸우는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 보니까. 교실에서 먹고 환기 우리 시키면 되니까 도시락 혹시 집에 싸울 사람은 도시락 싸워도 돼. 알겠지? 생각보다 좀 힘들 거야. 그래서 5시간 정도는 수업을 하니 2시간 반짜리를 2배를 하는 거니까 원래 평소에 평일 했던 거 2배 하니까 이게 지금 3시간 45분인데 거기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선생님들도 하고 나면 되게 많이 지쳐하시더라고.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함수 fx a의 x승에 대하여 지금 여기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야, 여기는 이런 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애들이 쪼는 경우 좀 있는데 어차피 그래프를 구성하는 그 수많은 점 중에 의미 있는 점은 몇 개 없어서 그 점이 요 점 하나겠고 뭐 요것도 있겠고 그지? 요것도 있겠고 요거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지수함수에 항상 0,1을 지난다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건 바로 이 두 가지 점일 뿐이다. 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P가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P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Q가 나온다. 요게 뭐 이 그래프의 의미는 끝이야.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제.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거기다 5를 집어넣은 A의 5제곱을 어떻게 하면 P와 Q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근데 솔직히 이거는 주관식이면 문제가 옳은 게 Q의 3분의 5승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양변의 3분의 5승에서. 근데 이제 그거와 같은 값을 갖는 걸 물어봤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뭐 사실 얘를 얘로 나누면 그죠?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바로 얼마? Q를 P로 나눈 놈이라 보는 게 가장 그냥 무난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답이 이게 유리한 게 아니야. 알겠지?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 건데 그나마 같은 값을 갖는 걸 골라달라라고 하면 3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잉여스럽군요. 다 잉여스러워, 그죠? 자, 6번 문제
오케이, 콜. 자, 우리 아까 연습했기 때문에 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글씨가 작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y는 3의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래프의 기본 포맷은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y는 3의 x승이다 라고 가지면 돼.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증가함수, 그래서 0,1을 지나는 증가함수였는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방을 얼마만큼? 같이 하자. x축방을 얼마만큼? 얼마만큼? 자, 적극적으로 대답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적을 오늘 보는 시험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 약간 부드럽게 얘기해 줄게. 자, x축방은 얼마만큼? 그래요. 이게 마이너스 협박이 통했군. 자, y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차 함수와 원리가 뭐 동일하다 봐야 되지. 그래서 여기를 지났는데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나는 요 놈을 지나게 되고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밑으로 두 칸만큼 평행 이동하니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는구나. 자, 근데 꼭 중요한 건 이제 x 대신에 0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 자, x에 0 대입하면 1이니까 요게 이 밑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위를 지나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홀 하고 올라가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기억 볼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말. 자, 저 함수의 그래프하고 서로 원점 대칭이네. 그럼 내가 이 함수에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시간대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승에 더하기 2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에서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얘와 얘가 같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더하기로 바뀌고 잠깐만 더하기 빼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3의 1승과 3의 x승이면 지수 법칙에서 둘을 더해서 y는 바로 보내면 3의 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1 되거든. 같은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이미 했죠.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마이너스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디귿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이제 주제였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지? 근데 시험 맨날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시험을 왜 그렇게 봐가지고 시간이 부족했나? 다음에는 시간 테스트가 아닌 좀 난이도가 있더라도 시간은 좀 충분히 줘서 좀 진짜 아나 모르나를 좀 보도록 할게. 근데 시간 내에 빨리빨리 푸는 것도 중요해. 그게 얼마만큼 이게 이 지수로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거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 자, 흐름상 세 가지 정도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나머지 유형 촬영하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 풀 시간을 좀 줘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도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고 그래. 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함수 fx의 그림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지수 위에 올려놓은 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물론 몇 가지 이 경계값인 x는 0이나 2들을 집어넣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 말고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이 fx의 식을 내가 먼저 한번 분류해보면 x가 0보다 작으면 언제나 1, x가 2보다 크면 언제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긴 직선인데 알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니 이 부분의 직선식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fx의 식이 x가 0보다 작으면 1이라는 값을 갖고 x가 2보다 크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x가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식이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의 fx의 그래프를 세워야지. 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1승이겠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의 마이너스 1승이겠고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는 2 위에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올리겠지.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지. x축 있고 y축 있고 자, 0을 기준으로 0 왼쪽에서는 2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쭉 갖다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나 2분의 1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갖다가
자, 그 중간 구간을 보니까 함수가 감소함수죠. 이게 아래로 볼록인 감소함수가 평행 이동한 정도의 수준이니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사이 부분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오케이. 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내신엔 좀 잘 나오는 종종 나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뭐 내신 잘 보자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일단 알자고 지수함수를. 자, 넘어가서 그래. 두 가지 유형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 8번, 9번 둘 다 그냥 뭐 무난한 유형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또 여기도 막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애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점들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BC의 길이가 지금 현재 궁금하니 나는 지금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의 차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좌표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구주배수가 가운데잖아, 그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면 그럼 주어진 게 뭐냐? AB 길이가 3이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라는 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또 과연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사람마다 달라. 여기 봐. 얘를 A, B라 하고 얘를 A 더하기 3, B라 할 수도 있어. 3만큼 증가했으니까. 아니면 얘를 A, B라 하고 얘를 A 빼기 3, B라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뭘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뭘로 할까 하다가 나는 그래도 뭐 B가 뭐 두 개를 연결해주는 좀 연결고리가 되니까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임의로 잡아보면 그럼 왼쪽에는 이 친구 뭡니까? 이 친구 뭐죠? 좌표가 3만큼 빠졌지? 그럼 이제 좌표는 A-3, B라 하고 그래서 이놈은 이 시계, 이놈은 이 시계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 해결해주면 실제로 A값이 얼마인지 B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먼저 얘를 집어넣어. 선생님 B가 나와요. A를 집어넣었더니 선생님 B가 나와요. 뭘 집어넣었더니 A 빼기 3을 집어넣었더니 3에 마이너스 A 빼기 3을 집어넣었더니 그럼 이 왼쪽 길이 같으니 얘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9의 A승은 3에 2의 A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바로 2A 즉 A 값이 1이고 B 값이 9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끝난 거야. 자, 이 점의 좌표가 1,9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1, 집어넣어서 3분의 1이고 그러면은 3분의 27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26이 내가 원하는 BC의 길이가 되게 된다는 걸 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또 지수함수의 어떤 응용 중에 하나래. 하나만 더 9번까지만 하고 내가 자꾸 말이 바뀌나 지금? 아닌가?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이제 활용이고 다음부터 이제 최대 치수니까. 자, 9번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원래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설마 여기 적분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y는 3의 x승과 y는 3의 x 더하기 2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가지 함수가 서로 모양이 똑같고 y축방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래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다? 항상 2라는 값으로 그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두 함수의 평행 이동된 양을 보면은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언제나 길이는 2인데 폭은 1이니까 이건 마치 가로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처럼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좀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따져보자면 이게 해가지고 뭐 얘하고 얘의 넓이가 똑같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로 대신 계산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각형 하나의 넓이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바로 요 문제의 의도입니다. 10분만 쉴게. 자, 다음 페이지 10번에 나와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기는 뭐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개념 설명 없이 시작을 한번 해볼게. 지금 두 가지의 지수식이 곱해져 있어서 얘를 잘 정리하잖아? 그럼 한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수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그냥 보여주긴 할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이제 2 곱하기 8의 x승.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럼 9분의 1의 x승 해서 그럼 얘는 6 곱하기 9분의 8의 x승이구나. 그래서 이 함수가 감소함수구나. 그래서 왼쪽 끝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최대가 나오고 오른쪽 끝인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간단히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까? 그냥 일반적인 지수식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이건 결국에 어떤 평범한 지수함수를 그냥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간다든지 꼭지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왼쪽 오른쪽 끝을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항이 하나인 경우엔 위에 1차식이 올라가 있는 경우엔 말이지. 자네 뭐 이미 이렇게 간단히 했기 때문에 결론 낼게. 작은 x-1을 집어넣으면 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최대값인 6 곱하기 8분의 9가 나오게 돼. 근데 거꾸로 오른쪽 끝인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9분의 8의 몇 승? 제곱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그 둘을 곱한 결과는 니네가 계산해 주시면 돼.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32가 나오더라고. 자, 항이 하나고 그 위에 이제 지수에 1차식만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는 양 끝에 있는 결과를 집어넣어서 그냥 경계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11번 문제 하나 풀어주고 그거랑 비슷한 유제도 하나 적어줄 테니까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자, 두 함수의 합성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지금 현재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뭘 먼저 하겠다는 거냐면 gx는 얘를 먼저 하고 그거를 여기다 합성을 하니 그럼 이 전체식을 여기 있는 x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뭐냐면 선생님 이 위에 이 친구를 여기 있는 x 대신에 대입하는 1을 더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합성을 한 거야. 자, g라는 함수인 이 함수를 f라는 함수에 합성하기 위해 여기 있는 x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함수의 식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봅시다. 지수가 대칭축이 3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3 바로 오른쪽에 있는 4부터 출발해서 한참 왼쪽까지 올라가는 마이너스 1까지의 숫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지. 정리할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지수가 최대가 되고 전체도 최대가 돼. 그래서 최대값인 2에 1 더하기 6 더하기 8제곱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돼.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크면 같이 커지거든. 그래서 지수가 3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지수가 최대가 되고 전체도 최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최대값이 나왔는데 근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최소가 됩니까? 3을 집어넣어야 지수가 최소가 되고 그럼 전체도 최소가 돼. 그래서 최소값 얼마가 나오냐면 2에 9 빼기 18에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이런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게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둘을 곱하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란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지금부터 들 테니까 요 예제를 그 주변에 적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y는 2분의 1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이라 해서 x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그럼 이것도 설계가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 마이너스한 지수하고 얘랑 곱해주면 얘랑 똑같은 문제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일단 지금 좀 의미를 좀 배우기 위한 거니까 봐봐. 이 친구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대칭축이 마이너스인 이런 2차 함수인데 자, 마이너스 2 바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부터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0까지인 자, x는 0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값들을 대입할 거다. 여기 있는 x값들을 대입할 거다. 자, 잘 들어. 이건 정리가 중요한 거야. 야, x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지수는 최대가 돼. 하지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y는 거꾸로 최소가 되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x가 마이너스 2면 지수는 최대가 돼. 근데 지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아서 거꾸로 y는 최소가 되고 그래서 최소값
자, 2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2 실제로 집어넣죠. 그럼 마이너스 4에 더하기 8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거꾸로 x가 0이 돼야 지수는 최소가 되고, 그럼 지수가 최소가 된 때 거꾸로 y는 최대가 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그거야.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거. 지수는 로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거꾸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 x 대신 0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1제곱이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최대하고 최소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예까지 기억해두자. 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대소관계 바뀐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큰 거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작은 결과 나오고 작은 거 집어넣으면 큰 결과 나온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지수가 좀 쉽긴 쉬운데 이게 또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단원이기도 해. 그냥 한번 즉흥적인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내 분필 깨졌어. 비싼 분필인데. 계란 분필. 야, A의 3승하고 B의 제곱이 같대.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아니면 알 수 없을까요? 응? 준이 어떻게 생각해? A가 클까? B가 클까? 아니면 알 수 없을까? 같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럼 1이 아닌 AB, 양수 AB. 자,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해서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느낌상은 B가 커야 될 처럼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그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관계 바뀌어서, 예를 들어 만약에 A가 4고 B가 8인 경우 둘 다 64로 같아지니까, 그럼 이런 건 B가 큰데? 그럼 거꾸로 4분의 1하고 8분의 1이면 대소관계가 바뀌니,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밑이 미지수인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우리의 상식과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그에서 똑같이 나와. 로그도 또 비슷하게. 로그는 니네 좀 헷갈릴걸?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자고. 로그 나오면 하면 되지.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3가지 남았는데. 자, 지금 이것처럼 항이 여러 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이건 치환해서 이차함수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잠깐 볼게. 야, 얘가 지금 3의 마이너스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을 해줘야 돼. 3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해줘야 돼. 그럼 일단 x값의 범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양변에 뭘 하냐? 3의 마이너스 x승의 지를 취하해서 3이라고 하는 밑을 취해. 내가 지금 방금 취한 밑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고 t값이 3의 마이너스 3승인 27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의 제곱인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t값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함수가 y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t가 1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이런 함수가, 자, 1보다 조금 작은 27분의 1 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가는 어디까지? 자, 9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되고, 뭐 9를 넣으면 최대가 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t 대신에 9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인, 자, 81 빼기 18 마이너스 1. 그 다음 t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최소값인 1 빼기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렇게 최대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하라고? 치원해 생각하면 돼. 나중에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풀 때도 항이 여러 개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 좀 재미가 없을 거야. 이제 이 로그 함수하고 이 지수 로그 갖다 막 방정식 부등식 하는 건데 좀 뻔한 내용인데 유형이 많아가지고 들어보면 그냥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미리 예고하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은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꼭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샥샥 진행할 거니까 잘 봐주시고. 자, 그래서 대표형 12번이었어요. 13번 바로 갑니다. 자, 13번의 주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수식은 밑이 양수인 거를 다루니까 그 결과가 애초에 음수일 수가 없어.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해봐. 0이거나 음수일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지수식은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양수 조건에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식들은 언제든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언제나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돼.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지만
쉽게 말해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니네가 이게 오랜만에 봐서 또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정말 초딩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야 9 더하기 4하고 9 곱하기 4의 루트 씌운 거하고 2하고 곱해봐. 누가 더 크니? 얘는 13이죠? 얘는 12죠? 보통은 왼쪽이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2가 2에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쓰는 식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왼쪽이 커요. 근데 예를 들어 5 더하기 5하고 5 곱하기 5에다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하면 이럴 때 이제 왼쪽 오른쪽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이 정말 이 식이 돼서 최소가 되는 상황이나 오른쪽에 있는 식이 정말 얘가 돼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 결국에 등호 성립 조건인데 그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더하는 그 대상이 서로 같을 때만 이렇게 등호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산술기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야 언제 어떠한 최소값을 갖느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가볼까? 5에 x 더하기 2승에다가 5의 x승분의 9를 더한 놈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그럼 2를 곱해야 되거든. 그럼 2를 곱하면 5의 x승끼리는 약분이 되니까 5의 제곱인 25와 9라고 하는 자 요런 놈이 이제 결과적으로 남게 되겠다. 자 그럼 밖으로 나와. 5, 3 나와서 하면 결과적으로 30이라고 하는 최소값 갖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럼 과연 언제 그러한 최소값을 하게 되느냐. 자 내가 지금 방금 구한 5의 x 더하기 2제곱과 5의 x분의 9가 서로 같을 때 그럼 5의 x승 넘어가서 25의 x승이 5의 2x승이라 할게 그냥. 자 5의 2x승이 5의 제곱이 밑으로 내려오면 25분의 9가 될 때 즉 5의 x승이 얼마가 될 때 5분의 3이 되는 이 순간에서 바로 그런 최대치가 나오니까 자 x가 알파일 때 최소가 된다? 그럼 5의 알파승이 5분의 3일 때 최소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5의 알파승은 5분의 3 베타는 30 곱해주면 18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술기의 평균이 좀 생소한가? 등호 성립 조건이 생소한가? 오늘따라 되게 건조한 것 같네. 가습기를 좀 틀어야겠어. 유난히 오늘따라 목이 좀 아파. 벌써 아프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유형 설명하고 얘한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줘보도록 할게. 많이는 좀 못 줄 것 같긴 한데 시간 한번 줘볼게. 자 대표형 14번 문제를 또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기도 사실은 산술계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가볼까? 자 우리가 뭐 곱셈 공식이나 이런 변형하다 보면은 얘를 t라 치환했을 때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t제곱의 마이너스 2가 되게 돼. 그잖아? t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얘랑 곱한 거 2배가 넘어가줘야 되니까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t제곱에 곱하면 더하기 6t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더하기 2가 돼서 y는 이런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3인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되게 되고 그래서 t 대신에 3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2의 x승에 2의 마이너스 x승도 방정도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해보면 2의 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최소값이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놈은 이 이후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대칭축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은 대칭축이 1보다 작아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함수에 대칭축이 1이야. 그럼 사람들은 1을 집어넣어 잘못된 최대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서로 역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두 놈은 가장 작을 때가 2니까 이런 상황이면 t 대신에 1인 꼭지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2를 집어넣는 상황이
최대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 선생님이 이런 문제 안 내.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안 내. 이런 문제를 내지. 이 자체적인 t의 범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내지. 이거보다는 이걸 내게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수 함수래. 자, 앞에부터 이제 유제 1번부터 바로 지금 풀게.